그래서 창의성 교육에서 영국 교육청에서 한 거, 카타리나의 시 같은 거, 내용이 이제 저 게시글에 있죠. 맨 처음에 태양과 하느님의 대화에서 태양이 왜 어떤 이 세상은 완벽한데 제가 기도할 때 어려움에 어떤 가뭄이 많이 와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느님은 왜 체스 게임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두셨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거, 실생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창의적인 어떤 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톨스토이의 이런 거 가지고 수업을 통합 논술을 하는데 딱 주제 뭐 거기 국어 수준에 그걸 합쳐놓은, 그때 이제 대유행했을 때, 그 이후로는 대유행이 없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딱 국어 수준에 문맥적인 뭐 어떤 알맞은 단어라던가 주제라던가 본문 내용 해석이라던가 이런 거만 있었는데, 이제 사실 여기서 금방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으면은 무엇으로 사는지 먼저 물어보겠죠.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수업을 하면은 만약에 어떠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돌발 상황을 돌발적인 거, 그런 상황을 활용을 자주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창의성을 만약에 북돋아 준다면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이 학습에서 질문이라던가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제 사실은 질문이 아는 수준인 만큼 질문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질문이 거의 안 나오고 선생님이 이제 잘 리드를 해야 돼, 가르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주제는. 근데 이제 그거랑 사실은 이제 톨스토이가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교수님 정도가 막 이런 거를 해석을 하는데 간단하게 나온 책 자체가 없어, 일단.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거를 보자면, 이제 톨스토이의 데뷔된 게, 저는 이제 뭐 안나 까레리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듣기로는 이제 그때 뭐 톨스토이는 사실은 부잣집 아들인데 이제 그 러시아 때 다른 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고, 그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자였었는데 또 반대쪽으로 성공회가 아니지, 그 거의 이제 동방정교회 그쪽이죠, 이제 그리스도교. 그쪽으로 가서 이제 또 바뀌었죠. 서로 처지가 이제 좀 바뀌고 이제 그랬는데, 사람은 계속 변하죠. 처음에 동기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톨스토이처럼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교만해지면. 이제 그러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 나오는 그 창녀의 그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중 저는 해줬거든요.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딱 탈무드 정도를 해주면은
애들이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이 없어요. 중2에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너네는 고상한 행동,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거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수학 시간에. 탈무드에서 단번째 얘기하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덤에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이제 고상한 행위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실제로 해보면은 어려워요. 학원에서 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기억과 정신을 이거는 이제 6세 8기에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다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그런 거를 저희 나라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게 많이 발전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상장이 돼서 선순환이 돼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도대로 배당도 제대로 들어오고 막 이러죠. 배당 수익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의 발전의 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많죠. 저희 나라는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죠. 기업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또 많이 들어갔었는데 완전히 비트코인 족이 많이 들어왔나 완전히 막 도박장이에요. 보통 때 저는 이제 그 테스트로 주식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테스트로 애들 교육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그냥 2006년부터 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애들 이제 교육하려고 이제 테스트로. 근데 이거는 완전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2024년에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도박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비트코인 쪽이 다 들어왔는지. 사실은 그 STO라고 토큰이 있었죠. 토큰. 그런 발상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을 주식에 접목시키는데 미국 회사에서는 안 좋아하죠. 미국 그 증권 그 거래소에서는 안 좋아하죠. 도박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유. 진짜 막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장으로 막 바뀐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이게 지금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뭐 교수님이 와가지고 애들 뭐 초등학교 애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 트랙으로 저번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하도 집에서 해도 이게 지식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해도 수시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해야 된다. 희망이 없다. 아니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박희영 복당 그 국힘당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우상화 편드느라고 무고한 그 사람 복당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 시진핑이 다 측근까지 축청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폭망이죠. 겁을 먹지 말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겁을 먹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원수로.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은 이민족이라던가 이 사람들은 무식하죠.
무식하고 이제 머릿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망한 나라입니다. 200의 시. 중국이 이제 활활 타면서 국지전으로 나라가 이제 망하고 활활 타면서 망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읊었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거를 자꾸 우상화시키면서 우상화 편들어주면서 무고한 그 박희영 복당을 안 시키고 표만 바라보면은 이제 그 따라가는 사람이죠. 리더가 아니고 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평가를 정치 그 648기가 해줬기 때문에 많이 쳐줍니다. 실제로는 전문이잖아요, 정치.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이제 11분인데 이제 빨리 하고 끝나야겠다. 그 창의성 교육을 하는데 대학교라던가 회사라던가 산학연계전가 그런 게 실제로 성과로 나와야 돼요.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야 로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좌우가 없습니다. DJP라 IMF 때 DJP 연합이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그거를 드리고요. 아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들어가는데 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줄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가 정신은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이런 데 가봤거든요. 시청역. 근데 그렇게 막아놔서는 그렇게 뭐 물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그 출입이 제한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도움이 돼야,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지.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하죠. 뭐가 됐던. 그래서 그냥 작은 뭐 치적하려고 그거를 형식상으로 해놓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좌가 여기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솔직히 얘기하고 막 옛날에 봤던 그 정치 시기심 친중이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친중 줄 했으면은 대기업 재인투쟁하러 보냅니다.
그 정도입니다. 파워. 그리고 친중이 서열이 낮죠. 저희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저희 나라는 이제 북한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제가 봤는데 좀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국정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검증을 솔직히 해가지고 사상 검증을 저는 확실히 받아가지고 저한테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정말로 국정원은 뭐만 보냐면은 그 쟁의투쟁하는 거나 이런 것만 해결해요. 다른 거 뭐 정치 이런 거는 그 쟁의투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아직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는 활동을 안 해서 딱 보면은 압니다. 이 정치 시기심으로 정치하려고 시기심으로 움직이는 건지 시기심이 질투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파는 그래서 그런 거에 자유롭죠. 정치적 자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통치할 수가 있어요. 진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수 우파는 그런 정치적 질투에 거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응? 그 사람들을 정말로 통치한다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많이 뒤졌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누군가가 된다면은 이게 응? 된다고 한다면 그런 좌우가 지금은 거의 없는 정도예요. 우파의 그 정체성이 없다면 기업가 정신, 보수, 미국, 친미 그런 게 없다면은 아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게 지금 복지만 이렇게 받아서 쓰는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정치하려고 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대통령 꿈이나 뭐 이렇게 대선 주자 꿈꾸는 사람들은 치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적이 없으면은 여기 굉장히 뭐 초선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짜증나 배운지 걔가 지금 그거 뭐 직분을 못 해가지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 여기 송판지 어딘지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안 해준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님이 안 해준 것 같은데 본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그냥 된 거예요. 그때 스피커로. 그럼 본인 그 다음에는 본인 능력으로 했었어야 되지 국회의원을.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원한 삼아가지고 뭐 자기 맨 처음에 해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되게 다루기 쉬워요. 그러니까 통치자 스타일,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다니까. 박형 복당을 왜 안 시키는 거야? 그 배현진은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지금 딱 구도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데 구도가 어떤 구도인 줄 알아? 황동훈이랑? 여기 분열 표 갈라먹는데 조금 이용하다가 팽되는 거야. 조국처럼 민주당의 조국처럼 국힘당에서도 팽된다고 유승민처럼. 본인이 정치적 업적이 없으면 치적이 없으면 그래요. 잘난 사람이 많았답니다. 근데 다 그렇게 팽됐답니다.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정치 치적이 있냐 없느냐가 남이 평가를 얼마만큼 해주냐 안 해주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표가 되냐 안 되냐가. 오늘은 이제 이상입니다. 오늘도 박희영이 응? 우상화 편들어 주느라고 무고한 박희영. 복당도 안 시키고 참 진짜. 장동혁 대표님한테 나도 좀 가서 항의해야겠다. 이정현은 참 공관위원장 이정현은 박근혜 대통령도 응? 잘못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민심을 잠재우려면 뭐 하야 한다는 뭐 이렇게 그 망한 조언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응? 공천도 공천으로 성공한 사람 좀 쓰면 안 되나? 응? 명예 회복이라는 거는 일을 잘해야 명예 회복이 되죠. 응?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경제가 망해서. 시진핑이 측근까지 왜 숙청하나. 칼도 없고 무기도 없어도 그냥 그렇게 망한 거예요. 사실은 보통 이제 본인들이 이제 딴 나라에서 망하듯이 어떤 허물구성 독일처럼 그렇게 망한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망한 게 아니고 회개 회개한 게 아니고 망했어요. 그냥 이상입니다.